예, 그러면 다음으로 16강 실전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1과목 반려동물 행동학에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 예시와 관련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행동, 아기의 빨기 반사, 이거는 본능적인 행동이고, 이런 본능적인 행동은 생득적 행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2번, 다음의 그림에서 변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형계란 동물의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일부인데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가 해당합니다. 근데 기억 뇌량은 변형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 있고요. 3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면 개가 시간에 맞춰 밥을 기대하는 행동. 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준다는 건 경험과 학습이죠. 이런 학습의 기억이 시간에 맞춰 밥을 기대한다는 흔적으로 남아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이런 개념을 엔그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 있고요. 변형계 역시 학습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변형계는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뇌의 일부 부분을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2번 엔그램이 더 답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반려견이 특정한 자극을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특정 자극, 낯선 사람 같은 경우를 이제 분류를 해서 인식한 다음에 특정 반응. 그래서 특정 자극을 분류해서 인식한 후 반응을 하는 행동을 우리가 라벨링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5번, 개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본능적으로 개들은 냄새를 탐지하고 사냥 행동을 하고 짖기를 하죠. 근데 특정 소리를 들으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조건 반사는 학습,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6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호르몬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코티솔이 맞고요. 도파민은 뭔가 행복감, 공격성 등과 관련 있는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유대감 관련 있는 호르몬이고요. 테스토스테론은 수컷이 분비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7번에 개 가축화 과정에서 인간과 유대감과 관련 있는 호르몬 아까 옥시토신이라고 그랬죠. 답이 3번이고, 다음에 강아지기의 주요 행동으로 옳은 것은 활동량이 감소하고 감각기관이 약화된다는 노령견 행동이고, 성장하면서 성격이 확립되고 독립심이 증가한다. 이게 강아지기가 되겠죠. 독립성이 생기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성숙한 건 성경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9번, 반려견과 어린이의 상호작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려견이 어린이를 무서워 강제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1번이 옳지 않고요. 10번, 반려견의 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반려견의 행동 특성은 후천적 아니죠. 후천적 요인만으로 아니죠. 예. 그래서 반려견의 행동 특성은 유전적 플러스 후천적 환경 요인이 그래서 요인이 들어갑니다. 환경 요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 반려견의 배변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보금자리랑 먼 곳에 왜냐하면 자신의 보금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에 배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2번 다음의 사진과 관련 있는 문제 행동의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 강아지가 자신의 털을 핥으면서 그루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이것을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려견이 털을 핥지 못하도록 항상 입마개 착용시키는 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행동 교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몸당장 행동은 훈련으로 조절할 수 없지 않아요. 조절할 수 있어요. 예, 반려견이 과도하게 몸을 핥거나 긁으면 즉시 처벌 안 된다 그랬죠. 이 보기에서 행동지도사 관련 보기에서 처벌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옳지 않은 보기가 돼요. 왜냐하면 처벌을 하면 오히려 반려견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고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장난감 놀이를 제공해 주의를 분산시킨다. 네, 4번이 옳은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반려견이 서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서열 관계가 주인과 서열이 명확하지 않고 반려견이 주인보다 내가 더 위다라고 서열이 더 위다라고 생각하면 주인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한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관계가 명확할 때 나타내는 행동이라 옳은 것은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14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수컷을 받아들이며 교미를 허용한다. 네, 이거는 암컷개의 발정기 시기죠. 1번 보시면 외음부의 붓기가 증가하는 거는 발정 전기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고 LH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가 증가합니다. 지속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이고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배란이 유도되는 시기가 발정기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다음에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발정기의 행동을 유도한다. 이 행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겐이 됩니다. 그래서 발정기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이고 배란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앞에서 나온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황체에서 분비돼서 임신을 준비하는 건 프로게스테론의 설명이고요. 옳지 않고 난소에서 분비되며 발정전기의 수치가 높아진다. 얘 에스트로겐의 설명 맞습니다. 발정전기부터 발정기까지 계속 높아지거든요. 발정기까지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4번 발정 후기에서 증가하며 거짓 임신을 유발한다. 얘는 프로게스테론의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16번 다음의 그림과 관련 있는 반려견의 감정으로 옳은 것은 꼬리를 내리고 있죠.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건 공포나 복종할 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배를 보인다. 신뢰, 복종시.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반려견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환경을 물어봤어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행동. 1번 심한 통증을 느낀다. 얘는 신체 문제죠. 신체적 요인.
유전적 이것도 신체적 요인에 들어가고 뇌신경계 이상도 신체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사회화 부족, 생활환경, 자극 과잉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죠. 다음에 상동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동 행동이나 이러한 스트레스, 지루함 등으로 의미 없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경학적 이상으로도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 지루함 여기 정의처럼 원인이 되는데 충분한 사회와 안정적인 환경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될 수 있고 자극 부족, 지루함과 관련이 있으니까 4번은 옳은 원인이 됩니다. 다음에 20번. 다음에 설명에서 제시된 원인과 관련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의 끌기, 부족한 운동량, 부족한 정신적 자극으로는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운동도 부족하고 정신적 자극도 부족해서 과잉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과잉 축적돼서 행동으로 포출된다 맞고요. 보호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과잉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단조로워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과잉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과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충분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번 1과목 반려동물 행동학에 대한 문제를 풀었고요. 1과목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과목 반려동물 관리학 21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신체적 복지를 위한 급식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과식을 방지해서 비만을 예방한다. 맞는 얘기고 사료 급여 시간을 규칙적으로 줘야 이제 과식 방지가 되겠죠. 근데 3번에 반려견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먹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은 비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22번. 다음에 예시에 해당하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가 제공해야 될 환경 조건으로 옳은 것. 이 행동은 반려견은 가족과 떨어질 때 분리불안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분리불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1번 불규칙한 보호자의 행동을 하면 반려견이 혼란을 느껴서 분리불안 더 심해지죠. 예측 불가능함도 역시 혼란 유발하고 과도한 사회적 자극은 과잉 자극을 주기 때문에 더 보호자가 떠나게 되면 더 분리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분리불안이 줄어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23번. 다음에 제시된 사료 성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료의 칼로리로 옳은 것은 해서 단백질 20g, 지방 10g, 탄수화물 15g일 때 칼로리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단백질은 4kcal per g이에요. 그러면 20g이면 20 곱하기 4를 하면 80kcal가 되겠네요. 다음에 지방은 9kcal per g이에요. 이때 그러면 10g이니까 10g 곱하기 9를 해서 90kcal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4kcal per g입니다. 그러면 15g 곱하기 4를 하면 60kcal가 되고 그러면 얘를 더하면 총 230kcal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24번. 비만 경향이 있는 반려견의 DER을 결정할 때 적용해야 될 수식으로 옳은 것.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만이 아니라 비만 경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비만 경향은 아직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움직임이 적다. 예. 근데 DER 같은 경우는 RER, 휴식기, 에너지, 구량에 상수를 곱하는 거죠. 상수를 곱하는데 이 상수는 움직임이 많을수록 상수도 증가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움직임이 작을 때는 상수가 작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가벼운 운동, 보통 일반 정상견의 상수는 2로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만일 때, 아예 비만일 때는 상수가 1.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적을 때는 그러면 상수를 몇으로 잡냐 하면 움직임이 적을 때는 이 1과 2 사이겠네요. 그래서 움직임이 적을 때는 우리가 상수를 1.4로 봅니다. 그래서 비만 경향에 있는 반려견의 DER은 RER 곱하기 1.4를 하면 구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은 비만일 때, 1.4는 비만이 될 위험이 큰 비만 경향이 있을 때, 2.0은 가벼운 운동을 할 때, 3.0은 이제 가볍기보단 약간 중증도의 운동을 할 때 상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 다음의 그림에 해당하는 반려견의 특징으로 옳은 것.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딱 봐도 갈비뼈가 안 보이고요. 허리가 불룩하죠. 이럴 때 몇 단계? BCS 5단계. 그때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체지방이 많다. 네. 맞죠? 1번. 2, 3, 4는 다 정상인 상태이고 BCS 3단계일 때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음에 26번. 다음의 설명에서 제시된 반려견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간식 권장량은 우리가 보통 10% 하루 칼로리의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500칼로리에 10%면 50kcal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27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백질은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종류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동물성 아미노산이 더 뛰어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단위가 맞습니다.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것도 있고 생성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생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스스로 생성되는 건 비필수 아미노산 알아두시고, 동물성 단백질은 반려견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미노산 조성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반려견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더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28번. 결핍시 야맹증을 나타내는 비타민. 비타민 A이고요. 비타민 A는 성장 촉진 및 상피 보호의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29번. 지용성 비타민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지용성 비타민 A, D, EK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30번. 반려견이 날달걀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로 옳지 않은 것. 날달걀을 섭취하면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계란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도 생기고요. 또 어비딘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해요. 비타민 B 흡수가 방해되면 피부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식중독 위험이 있고 비타민 B 흡수 방해, 피부 피무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자두 씨앗 등 씨앗이나 건어물, 뭐 뼈 같은 거 먹었을 때, 이물 섭취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지 날달걀을 먹었다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31번. 반려동물의 치아 및 구강 건강을 점검할 때 이상 증상으로 의치하는 거. 예, 치아가 깨끗하고 하얀 건 정상이죠. 예, 이거는 3번이고요. 다음에 3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관리 포인트를 가진 반려견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발톱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발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리 관절에 무리가 와요. 운동 후 관절하기, 절뚝거림이 지속되면 관절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는 다리 및 관절 검사 항목에 들어가겠죠. 33번. 다음의 사진과 관련 있는 반려동물의 신체 검사를 옳은 것은 지금 이 보호자가 들고 있는 건 체온계고 체온계를 반려견의 항문에 넣어서 뭘 하죠? 체온을 재는 사진이네요. 그래서 2번 체온 측정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4번. 다음의 사진과 관련 있는 반려동물의 신체 검사를 옳은 것은 지금 대퇴부 안쪽에 손을 넣어서 대퇴동맥 그 촉진해서 맥박을 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맥박 측정이 답이 될 수 있고요. 35번. 반려견의 바이털 사인 중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로 수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체온이 40도로 상승한 경우. 반려견의 정상 체온은 37.5에서 39.2도이기 때문에 40도 이상은 열이 나는 상태에 맞죠. 다음에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경우도 비정상이 맞고요. 호흡 시 거친 소리는 뭔가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죠. 4번 보면 반려견의 정상 호흡수는 10에서 30회예요. 호흡수가 15회 분당 15회면 정상인 거죠.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수의사 상담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6번. 반려견이 기생충성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충제 먹어야 되죠. 감염된 반려견과 당연히 접촉하면 안 되고 배설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되고 찐득이가 많은 지역을 지날 때는 찐득이 구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에 사진과 관련 있는 부상의 대처 방법. 지금 사진 보면 부목을 대고 붕대를 하고 있어서 뭔가 골절이 있거나 다리를 다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골절이 있을 때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되고 부목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게 좋고 지나치게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반려견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해야 뼈가 더 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뼈가 부러진 채로 움직이면 뼈가 더 부러지고 주위에 혈관이나 피부가 더 다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38번. 다음 사진과 관련 있는 반려견 스포츠의 필수 역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사진 보면 장애물을 피하는 거고 어질리티 스포츠랑 관련 있는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어질리티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민첩성, 지구력, 협응력이 들어가지만 후각 능력은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냄새 맡기 항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9번. 다음의 사진에서 빈칸에 해당하는 뼈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외워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후지에 엉덩뼈와 정강이 사이에 있는 뼈는 넙다리뼈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40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견종으로 옳은 것. 호기심이 많고 용감하다. 등 길이가 길다. 네, 이거는 닥스훈트의 설명이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1번 사진은 시추, 3번은 불독, 4번은 비글입니다. 지금까지 2과목 반려동물 관리학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 4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성장기 반려견의 놀이와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본적인 훈육과 사회와 가정의 시작이다. 맞는 표현이죠. 물고 당기는 놀이는 집중력 및 자신감 증진에 효과적이다. 맞는 표현이고, 공놀이 종료 후에도 적응을 위해 반려견에게 항상 공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항상 제공하지 않고 훈련이 끝나면, 놀이가 끝나면 공을 회수해서 없애고 안 보이게 놔두고 나중에 이제 또 그 놀이를 할 때 다시 공을 보여주는 게 좋죠. 자, 4번 다양한 장난감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반려견 훈련 장비로 옳은 것은 목줄의 한 종류이며 목이 아닌 가슴과 등을 감싸는 형태의 목의 압박을 최소화한다. 정답은 2번 하네스입니다. 43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반려견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은 것. 이것은 2번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 유전이죠.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44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 이론에 옳은 것은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반려견 학습 이론이다. 동물의 학습은 생존을 위한 적응 방법의 일부로 여기는 학습 이론이다. 이것의 정답은 4번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죠. 우리 고정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하기 전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듣고 갔던 거 기억하시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5번입니다. 효과가 가장 높은 조건화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2번 흔적 조건화죠.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그 조건화죠. 그래서 조건 자극을 먼저 제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무조건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자극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 이런 형태의 조건화 방법이었죠. 그래서 흔적 조건화 2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46번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46번.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수의적 행동 아니죠.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거는 어떤 불수의적인 행동, 침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불수의적 라고 말씀드렸죠. 1번 아닙니다. 2번 자율신경계에 해당되죠. 자율신경계에서 조절되는 그런 침 나오는 거나 심장 뛰는 거나 호흡하는 거나 소화기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율신경계입니다. 3번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 이거 조작적 조건하죠. 그죠? 4번 행동에 대한 강화물 수반, 이것도 조작적 조건합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자, 47번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결핍에 의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핍에 의한 행동을 발생하며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강화물이 부족할 때는 해당 행동이 발생한다. 정답은
2번이죠. 추동 감소론이죠. 이 추동이란 말이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을 뜻하는 거죠. 자, 48번입니다. 48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조작적 조건하에 파생 효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강화물은 훈련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공하는 비율도 증가해야 된다. 비율 긴장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 1번입니다. 비율 긴장. 자, 4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 표 조작적 조건하에서 그죠? 보신 표죠. 조작적 조건하에서 긍정 강하냐, 부정 강하냐, 긍정 처벌이냐, 부정 처벌이냐 했을 때 행동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보상물을 추가하냐, 제거하냐 이거에 대한 그 표였죠.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행동 증가. 그죠? 강화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증가를 뜻하는 거고, 처벌 같은 경우에는 왼쪽 뭘까요? 행동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긍정적, 여기 이제 어떤 추가, 긍정적이라는 뜻이죠. 추가, 보상물을 추가하다, 그리고 또 혐오 자극을 추가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제거하다, 보상을 그리고 혐오 자극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49번에 1번입니다. 자, 50번입니다. 조작적 조건하에 영양 요인 중 강화물의 강화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부터 강화물을 적절한 양과 빈도로 제공한다. 맞는 표현이죠. 결핍 수준이 낮을수록 강화력은 증가한다? 아니죠. 50번 답은 2번입니다. 결핍 수준이 낮을수록이 아니고 높을수록. 그죠? 그래서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높아진다. 강화력이 증가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3번 보상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력의 효과가 감소한다. 그렇죠. 횟수가 증가하면 효과가 감소하죠. 너무 많이 주면 그 강화력이 떨어지죠. 자, 4번 개체 특성 및 제공 방법에 따라 강화력의 차이가 발생하죠. 자, 51번 넘어가겠습니다. 52번 혐오성 자극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혐오성 자극은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기 어렵다. 맞죠. 너무 지극히 맞는 표현입니다. 2번 혐오성 자극은 문제 행동을 영구적으로 제거한다? 억제한다? 아니죠. 언제든지 혐오성 자극이 없을 때 이 문제 행동이 다시 발현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혐오성 자극은 반려견의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너무 과한 혐오성 자극이 제공됐을 때 반려견에게 오히려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해서 공격성을 나타내게 할 수가 있죠. 4번 혐오성 자극은 반려견에게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맞죠. 다음 이제 이 훈련에 대한 즐거움은 하나도 느낄 수 없고 그냥 오로지 부정적인 시간, 즐겁지 않은 시간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정답 5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52번. 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게요.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반려견의 행동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맞죠. 행동의 단계를 조금씩 차이를 두고 쉬운 행동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인 행동까지 모양을 형성해 나가는 조형에 해당이 되겠고, 자 3번입니다. 특정 행동을 발생시키는 자극의 크기를 조금씩 줄이면서를 훈련하는 것은 용암, 페이드 아웃에 해당이 되는 설명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능동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성이 높은 반려견에게 효과적이다. 능동적인 행동 맞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반려견이 스스로가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53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문제 행동 교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반려견에게 다양한 환경 자극 벌써 나왔죠. 4번 환경 풍부하죠. 다양한 자극들을 경험들을 제시를 해줘
반려견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의 빈도를 낮추고 문제 행동 교정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54번입니다. 씹는 행동을 하면 반려견의 행동 교정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뭔가 답이 좀 그렇죠. 1번부터 시원한 그늘 및 음수 제공. 이거는 이제 땅 파는 그런 반려견들, 그런 행동 특성의 교정 방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2번 씹으면 안 되는 물건 치우고 당연한 거고, 3번 산책. 모든 대부분의 반려견 행동 교정에 이 산책 꼭 들어가죠. 그다음에 예절 교육, 기다려 강화 맞는 표현이고요. 55번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실기 시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10가지 중에 4번 제자리 돌기는 아니죠. 포함되지 않고요. 나머지 1번 짖기, 2번 악수하기, 3번 가져오기 해당이 됩니다. 56번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반려견 스포츠로 옳은 것입니다. 반려견과 핸들러가 한 팀이 돼서 다양한 장애물 신속하게 정확하게 통과하는 거. 2번 어질리티죠. 어질리티. 다양한 장애물도 있죠. 이렇게 A 프레임도 있고, 이렇게 시소도 있고, 터널도 있고, 그죠? 요 보셨죠? 그 스포츠 장애물, 어질리티 장애물들 보셨을 테고. 56번 답은 2번입니다. 자, 57번입니다. FCI 어질리티 규정에 따라 대형 체급에 속하는 반려견의 최고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57번의 정답은 4번이죠. 44cm. 대형에 속하는 최고는 43cm 이상에 해당되니 44cm라고 볼 수 있죠. 다음 58cm입니다. 다음에 도구 관련 있는 반려견 스포츠로 옳은 것은 반려견이 이렇게 뛰어가고 싶게 생긴 이거의 장애물의 이름은 위브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59번 다음의 도구와 관련 있는 반려견 스포츠 옳은 것은 이 박스 그리고 참 누르기 쉬운 요 발판 있죠. 요게 바로 플라이볼에 해당되는 4번 플라이볼 박스에 대한 설명이었죠. 플라이볼입니다. 자, 60번 치료 도우미견의 선발 연령으로 옳은 것. 자, 정답은 4번 1년 이상 12개월령 이상 1년 이상이 선발 연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과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4과목 직업윤리 및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유실 유기동물이 어떤 정의냐 해서 보면 2번이 맞아요.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유실 유기동물이라고 하죠. 다음에 62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시행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물의 보호복지 맞고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 맞고요. 근데 처벌 수위 결정은 동물 복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 동물복지라기보다는 그 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이거는 이제 법률이나 행정명령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63번 동물보호법상 금지한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혹서 혹한에 동물 방치하는 거 학대죠. 강제로 먹이는 거 학대죠. 싸우게 하면 학대죠. 적정한 운동은 아주 좋죠. 학대 아니죠. 답은 4번. 64번 동물보호법상 맹견 사육자 의무로 옳은 것은 공격성이 보일 경우 즉시 안락. 공격성을 보인다고 단순히 공격성을 보인다고 안락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추가 교육 의무 있었죠. 그리고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도 사유가 정당하면 사육을 지속할 수 있다. 이 사유가 어떻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인도적 처리나 즉 안락사 아니면 사육 허가가 회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고요. 네. 시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맹견 훈련 및 교육 이수. 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네, 다음에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반려동물 훈련 맞는데 의료 행위는 하면 안 되죠. 이건 수의사의 업무입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에 66번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은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된다고 했고 마약류 중독자 되면 안 되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무조건 아닙니다. 그 정신건강 전문의가 진단으로 업무 가능하다고 가능시로 인정을 하면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동물 수입업자가 준수해야 될 상황으로 옳은 것은 네, 수입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고 이거 맞고요. 네. 그리고 2, 3, 4는 어떤 경우 2, 3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다르게 동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수입한 동물은 반드시 동물 판매업자를 통해서만 아니고요. 수입업자도 판매 가능해요. 다음에 명예동물 보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권한 남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위촉되는 거 맞고요. 예, 모든 공무원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하면 형을 집행 중이거나 위반한 자는 불가능하고요. 네, 신분 증명해야죠. 네,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중 동물보호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네, 이거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예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보호시설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다음에 71번 소비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주요 시책은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죠. 2번 소비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야 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공해야 돼서 답은 3번이고요. 72번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는 2번이 답인데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다음에 73번 자율적 분쟁 조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협의체 구성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맞고 당사자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된다. 특정 소비자체의 협의체는 소비자 불만 피해를 위한 분쟁 조절을 할 수 있고요. 4번이 특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는 협의체에서 못하고 특수기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74번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답이 3번인데 입양 절차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들어갑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는 관계가 없어요. 동물보호법이에요. 다음에 75번 동물 등록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양이 아직 반드시 등록 아닙니다. 모든 동물 아니고 지금은 현재는 개만입니다. 선택사항 아니라 의무죠. 반려동물 개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76번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은 동물 등록제는 유기 방지를 하기 위한 법안으로 관계가 있죠. 고양이 동물 등록제는 의무화 추진 중입니다.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동물 등록은 GPS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진 않아요. 다음에 77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출입 보장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보조견 출입은 장애인 복지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업자는 최대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시설 차별 없이 3번이 맞죠. 4번에 공공시설 식당 병원에 다 출입할 수 있죠. 없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78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유용별 금지 조치를 옳은 것은? 음식물 적절한 쉼터를 제공하지 않고 부상당한 동물을 방치했죠. 이거는 방임에 들어간다 그랬죠. 방치하는 행위는. 그래서 답은 3번에 되고요. 다음에 79번. 반려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원하는 만큼 간식을 제한 없이 주면 살이 쪄서 비만이 되겠죠. 이건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과 깨끗한 물을 제공.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항.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도덕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동물 윤리에 관한 개념 맞고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 중심이 아니라 동물 중심의 사고를 해서 동물 윤리를 실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과목 직업 윤리 및 법률에 대한 문제 해설을 했고요. 이상 4과목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과목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반려견 보호자의 역할로 옳은 것은? 해서 반려견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제공한다. 이건 당연한 역할이네요. 근데 2번 보면 별다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죠. 그리고 신체적 활동만 신경 쓰고 정서적 교육은 아니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죠. 네, 좀 이건 당연한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1번이 맞고요. 82번 반려견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보호자의 의무 맞죠. 보호자는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죠. 동물보호법 법에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83번. 다음에 질문과 관련 있는 보호자의 반려견 관리 소홀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옳은 것은? 해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3년 이하 3천만 원 좀 세죠. 이거는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84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문제 행동으로 옳은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해 짖거나 보호자가 반응할 때까지 장난감을 물고 늘어지는 행동이다. 이거는 어떤 문제 행동을 물어보는 거냐? 네, 일단 유전은 아니죠. 그리고 관심을 끈다. 이거는 뭔가 학습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보면은 학습을 통해서 보호자의 관심이라는 결국은 목적을 이루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으로 인한 문제 행동이 맞긴 하지만 좀 더 정확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 행동이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85번. 방문 행동 규정과 위탁 행동 규정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1번. 비용이 저렴은 약간 애매해요.
둘 다 어느 정도 비용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약간 옳지 않은 보기가 되고, 보호자가 직접 훈련 방법을 익히는 건 방문 행동 교정만 해당하고요. 반려견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위탁 행동 교정만 해당합니다. 전문가가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는 방문, 위탁 모두 해당하죠. 그래서 공통점은 4번이 답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86번. 다음에 설명에 제시된 행동 교정 도구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초음파 훈련기, 특정 환경 차단 도구, 싫어하는 냄새 스프레이. 얘네들은 뭐예요? 뭔가 문제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을 억제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주는 도구들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87번. 반려견의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 명령 말씀은 기본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죠. 다음에 87번. 다음의 사진과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 이건 산책하는 산책 훈련이네요. 예. 이거는 답이 3번인데 대형견의 리드 주의 길이는 3m보다 짧아야 돼요. 그래서 1.5에서 2m가 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에 89번.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반려견의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거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계속 결합할 때 반응이 점점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음에 90번. 낯선 환경에서 반려견의 안정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행 속도와 활동 수준을 관찰한다. 이건 낯선 환경에서 관찰해서 안정감 볼 수 있죠. 낯선 환경에서 휴식 여부 관련 있고요. 다음에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차단하는 거는 낯선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스키너의 강화물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강화물은 반려견의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는 걸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같은 직접적인 보상은 1차적 강화물이고, 강화물은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주지 않는다 아니고, 반려견이 강화물을 통해 특정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92번. 반려견이 낯선 장소에서 배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거는 낯선 환경에서 배변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화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93번. 상담 환경과 교육 도구 등 유형성. 유형성은 뭔가 지금 앞에 설명처럼 환경인데 깔끔한 하고 쾌적함을 제공하는 상담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된다. 1번이 옳은 설명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되는 보기들이 됩니다. 다음에 94번. 다음 예시와 관련 있는 화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이 될 수 있는데, 반려견 훈련 방법을 설명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제시해서 신뢰도를 올려주는 신뢰 화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95번. 위탁 서비스 환경 조성 시 견종별로 고려할 사항을 옳은 것은, 산책 시 모든 견종의 같은 목줄 아니죠. 이거 소형견, 대형견마다 차이가 있죠. 동일한 환경, 이거 모든 반려견에게 동일한 환경 아니죠. 맞춤 환경 제공해야 되고요. 털 비리와 밀도를 고려해서 온도, 습도 조절. 이게 답이 되네요. 고려해야 할 요소를 옳죠.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반려견에게는 일반적인 환경 제공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96번 다음 사진과 관련 있는 위탁 서비스의 주요 목적. 사진에 보면 여러 마리의 반려견이 놀고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 반려견 유치원인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행동 교정하는 훈련소 아니고 건강관리 미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행을 떠나는 동안 반려견을 맡긴 호텔이라 조금 거리가 멀고 보호자의 부재 시에도 사회성을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유치원. 이기 때문에 4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97번 반려견 위탁 서비스 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입구 관리를 위해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해야 됩니다. 고객 응대 시 반려견 관리 시 구분. 이거는 규정되어 있고 모든 반려견을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 싸움 나죠. 싸움. 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싸움 나고 뭐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고요. 다음에 98번 반려견 교육이 종료된 후 보호자의 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4번인데 4번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 내용 잃어버려서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99번 반려견 위탁 서비스에서 보호자와 지속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것도 사실 4번인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연락 중단하고 뭐 보호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먼저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의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100번 문제예요. 반려견 보호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적절한 응대 방법으로 옳은 거. 이것도 근데 되게 당연한 건데 1번 이 문제는 보호자님이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단호하면 보호자가 불만 해결이 안 되겠죠. 추가 지원 어렵다고 하면 더 불만이 쌓일 것 같고 땡땡 보호자님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게 올바른 상담 자세, 응대 자세겠네요. 4번에서 저희 기관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다른 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00번 문제까지 살펴봤고 5과목 보호자 교육 및 상담 강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전 모의고사 2회까지 풀어봤고 16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뭐 해설을 듣거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